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 곧바로 재가까지 마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대행으로서 첫 거부권 행사고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는 우리 헌정 역사상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에 고건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이어서 20년 만입니다.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견제하면서 유사시에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었기 때문에 후폭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탄핵 문제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또 그 배경이 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이 농업사업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까지 총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의결을 했고 곧바로 한대행 재가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재표결이겠죠. 정부는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요구하게 돼 있고요. 이 재표결을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은 폐기가 됩니다. 한대행은 이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이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이 국무회의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을 하게 됐다고 입을 연 한대행은요. 농업사업법에 대해서는 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고 국회법 개정안 등은 이 원활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등 조목조목 지적을 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 6개 법안에 대한 제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 법안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었고요. 한덕수 대행도 같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는 이제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게 중론이었죠. 더 큰 관심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 또 내란과 관련한 일반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의 대상으로 오를지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법안은 상정되질 않았습니다. 네, 야당 주도로 추진된 12산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17일 정부로 이송이 됐고요. 이 법안 이송 이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기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총리실 전원을 통해서 한대행이 김여사 특검법에 반헌법적 요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고요. 다만 내란 특검법의 경우 정부가 반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이 거부권 행사 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 역시 이 내란 특검법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힙니다.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이번 달 31일, 그러니까 1월 1일까지인 처리 시한을 감안해서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습니다. 한대행의 결단에 따라서 그 후폭풍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한대행에게 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해왔던 민주당인데요. 오늘 한대행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민주당에선 조금 전 한대행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월권이라면서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대행도 역시 내란 사건의 피의자라며 내란 부역으로 판단되는 즉시 끌어내리겠다, 선을 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직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한덕수 대행은 내란 공범,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고 합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나온 여러 발언들의 행간을 짚어보면 결국 오늘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넘어갈 수 있어도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니까 그 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이게 레드라인이다. 이런 경고로 들립니다. 또 오늘 거부권 행사를 직접적 이유로 해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명시적 발언은 없는 것으로 봐서 결국 민주당도 수위 조절을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한덕수 대행 탄핵을 강행할 경우 여러 가지 위험과 역풍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강행할 경우 국민들에게 탄핵을 남발하는 이미지로 비칠 수 있는 데다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고요. 민주당이 줄기차게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대행의 또 다른 적극적 권한 행사인 거부권만 비판하는 건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행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는데요. 일부에서 즉각 한대행 탄핵을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지만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등을 지켜보고 결론을 낼 것이란 게 민주당 안팎의 관측입니다. 관련해 앞서 이재명 대표도 한덕수 대행 탄핵에서 한 발 물러선 바 있고 친명계의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역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한대행 탄핵을 주장하는 건 무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의 하나인 제2요구권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어떤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독대는 아니라고 보긴 그렇고요. 일부 언론들은요, 오늘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그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내심 이 거부권 행사를 바라고 있었다. 이렇게 또 보도해 왔습니다. 본인들이 강행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만에 하나 다음 집권에 성공한다면 적자는 짐으로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이 양곡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었죠. 때문에 이제 일부 언론들은요, 이 민주당이 계엄 사태 이전에 양곡법과 이 국회 증언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이 탄핵안 가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만에 하나 자신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에 성공할 경우 해당 법안들이 오히려 이 다음 정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고민에 빠졌다라고 전한 건데요. 민주당이 특히 가장 우려한 건 국회 증언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이제 시행이 될 경우에는 뭐 안건 심사와 청문회 등을 이유로 해서 국회가 수시로 뭐 기업 정부 관계자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소환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이건 이제 공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이 민주당 정부 인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려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곡관리법 등 이 농업사법 역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쌀 공급 과잉을 부추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정부가 이 반대를 한 바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법안을 강행 추진할 당시 이 민주당 조차에서도 그 내에서조차에서도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은 법안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관계법을 비롯해서요, 야당이 지난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던 6개 법안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정부 소관 부처들이 뭐 일찌감치 이들 법안의 위헌성 그리고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그 문제점 등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기는 했는데 어쨌든 정부의 거부권 행사 불가피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재정 부담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그 일정한 정도 그 쌀의 생산량이 초과가 됐을 경우에 정부가 그걸 사줘야 되는,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쌀이 공급 과잉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쌀 생산 그 면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되면 재정 부담이 훨씬 더 거의 심각해진다. 조단위가 된다는 그런 분석까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도 뭐 창고가 없어서 그 쌀을 보관할 곳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황을 아무리 면밀히 검토하더라도 그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특히 이 관료 생활을 오래 한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이 문제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와 관련 없는 거라고 보고요. 그 지금 6개 법안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건 처음부터 예고됐던 거부권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농민 단체나 이런 데서는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소득을 또 어떻게 보장하느냐의 그 문제는 또 별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 또 야당이 합쳐서 어떤 방안 또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건 또 다른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는 분명히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님께는요, 이제 야당의 내부 사정을 아시니까 아까 조익 기자가 리포트했잖아요.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내심 민주당도 사실 대통령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보도가 사실 많았습니다.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거든요.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판단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당연히 국회 입법 과정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6개 법안에 대해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한 입장이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쨌든 6개 법안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당연히 국회 입법권이 보다 더 존중됐었다였어야 했다라는 차원에서는 아쉬운 지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예전에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들을 거부권 행사하는 것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 이 부분은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